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7달 동안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14일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았고 예상 수익도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흥행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박람회는 끝났지만 순천시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국가정원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확장시켜 한국형 디즈니를 조성하고 남해안벨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순천 정원박람회 흥행 성공과 뒷이야기 그리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 노광교 순천시장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4일 동안 개최된 국내 최장기간 박람회 그리고 1,000만 명에 육박하는 981만 명의 관람객 동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아쉬운 폐막을 했습니다.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5일까지 했거든요. 감사 이제 개장을 5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순천이라는 작은 도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저력을 발휘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땀 흘려놓은 이 정원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많이 찾아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는 그런 박람회였습니다. 이제 여러 기관 단체 지자체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와서 하고 이제 대외적인 평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정원박람회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부가 승인한 조건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훨씬 상회에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원 노조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못하고 박람회를 치렀거든요. 대통령이 오시는 개막식도 그랬고 또 계속 한 상당히 긴 시간을 개막을 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굿즈 같은 이 분야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박람회에 오신 분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잔디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거기다 깔지 못하다 보니까 품질이 균일하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모든 연합군을 모이는 잔디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도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한민국 기업들과 다른 지자체들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지역이 바뀌고 지방 소멸시대에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솔직히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성공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박람회를 할 때는 경험도 없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이 노하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정원을 베껴서 앉히는 것이 급급했는데 우리가 10년 동안에 그 축적된 노하우 위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만의 정원을 창조를 했거든요.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뭐를 준비해서 국민들 오시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광장이라든가 또 유람선이라든가 가든스테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그래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 우리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일 잘하는 사람들 시장에 뽑아서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책임자 한 분만 뽑고 그분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전체 선발하는 시장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미루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한 부서 안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행정도 있고 녹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융합이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인 저도 결제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제판 들고 오거나 컴퓨터 앞에서 결제 올리는 것 대신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가 바로 의사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속도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데서 흉내를 낼 수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정치권의 특히 순천시 의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마치 공무원들처럼 한 몸이 돼서 이걸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또 현실로 옮겨주는 실력 있는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헌신적인 희생 이 삼합이 잘 맞아서 이 박람회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때하고는 의회가 좀 사뭇 입장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저로서는 이제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국회의원 출마하느라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네. 보냈는데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 소득이 2만 불 정도 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좋은 꽃 심어놓고 잘 가꾸어서 놀러 오십시오 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원에 만든 사람처럼 여기에서 체험하고 일체가 돼서 뭐가 느끼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증진되는 효과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어청 그린광장 같은 데가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 와서 가족들 모임도 하고 친구들 모임도 하고 하다못해 교회 모임까지 다 하는 이런 것들을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박수 받았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정원으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로 대표된 칙칙한 회색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런 것을 노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강에 유람선이 뜬다는 것은 한강 유람선에는 구경을 못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들이 이번 박람회 때 잘 준비가 돼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정원박람회를 치르시면서 별명도 몇 가지 얻으셨어요. 뭐 삼보일로 노작가 이렇게 별명도 생기셨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 시장님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런 단적인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노광규의 리더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싸납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과 다른 이유는 50%는 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주성만 따지는 국회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 효율성을 또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화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람회를 치르면서 제 직원들에게 얻은 병명들이 삼보일로는 좀 이쁘게 봐준 거고요. 일보일로, 삼보 극대노, 그다음에 노작가, 뭐 노키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그 제 별칭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 시장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리더십은 옛날처럼 너 이거 잘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리더십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랐는데 올 여름에 한국 지방자치학회가 오셔서 우리들이 하는 방식을 변혁적 리더십, 변환적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역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서 다른 지역도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이걸 보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별칭들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네. 이제 조직위 직원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 보면은 이제 이런 채용들이 배가 나오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순천시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고생 많으셨죠? 조금 죄송한 게요. 저 만나면 다크서클은 기본이고요. 흰머리 나는 거 기본이고 주름살 기본이고 배 안 나오는 거 기본입니다. 뭐 저도 안 나왔으니까 저도 하루에 3만 보씩 갈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찰밥통이니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들 하는데요. 근데 이걸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쪽으로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형으로 보여준 게 순천 이번에 박람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현실로 옮겨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시장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나 가족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고 헌신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정원박람회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주력이 됐고 전라남도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한 몸이 돼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표준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줬는데 선물을 안 사와서 제가 좀 섭섭해 했습니다. 저는 쉬지도 못했는데. 그러셨군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폐막식 날
이제 순천 시민들께 이제 조직의 직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큰 절을 올리는 큰절했죠. 모습이 굉장히 네.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정음박람회 성공 주역인 이제 순천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의미의 표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순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다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순천 시민들은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와서 감동할 정도의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준 게 순천 시민들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를 정원으로 만들 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없는 도로도 내달라고 하는 판인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순천 시민들이시고 운영을 할 때도 자원봉사를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했습니다. 사실 삼합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정치하니까 의례적으로 듣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과 공무원이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지 않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순천 시민들은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민들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순천 시민들이셔서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시장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이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순천이라는 이 중소 도시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 성과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보면은 딱 그 크게 맞습니다. 집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만금 사태를 봤습니다. 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 그 행사 한 번을 잘못해서 그 지역이 입는 데미지라는 것들은 숫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대체적으로 우리 순천 정도 되는 데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누구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누구도 순천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예 구두로 얘기를 하실 정도가 됐으니까. 두 번째는 기업들이 순천 정도의 도시라 그러면 우리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도 같이 따라가서 일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단 부지가 없을 정도로 기업들의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순천을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고 서울시장부터 아예 대놓고 언론에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위 선진지 견학을 가고 선진국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순천이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경제연구원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걸 뛰어넘어서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소비 활동을 해줬고 또 지역의 낙수 효과를 같이 내렸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면은 순천은 정말로 여러 가지를 얻고 또 여러 가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이 박람회의 진짜 큰 효과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말로는 이제 이렇게 경제 효과들이 크다, 뭐 막대하다,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생태와 이 정원이라는 이 두 개의 이제 아이템이 이제 지역에 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경제 효과들은 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방도시의 제일 문제는 소비군이 없어서 걱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당장 보이는 건 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주는 경제 효과들이죠. 네. 그러니까 순천에 사실은 골고루 온기가 좀 덜 퍼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식당에 재료가 다 소진돼 가지고 일찍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주변 지역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여수 같은데 호텔들이 순천 정원박람회 아니었으면 그렇게 다 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지역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크고 대표적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이 거치지 않는 데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특별하게 새롭게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순천만에 땅을 매입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준다거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있는 율촌 산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광양에 주로 있던 포스코가 2차 전지의 중심 소재 산업을 순천에 본사를 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니조트나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한 5천억 정도 될 텐데 이미 성주시시 그 위에다가 지금 행정 절차가 끝나고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곧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그냥 보이는 효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당장 있었던 소비군들의 이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또 이것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나 기업체들이 하는 효과들은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순천시가 지역 소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발견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네.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데거든요. 네. 거기 가서 순천의 사례를 발표하러 갑니다. 뭐 특별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인구 30만 정도 되는 소도시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수나 광양, 고흥이나 구례, 보성하고 연대와 연합을 얘기하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를 내는 것들은 첫째, 생산활동 인구는 연합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큰 국제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순천만 홍보하지 않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받아와서 지역에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도 순천이 그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오게 되면은 선거에 나오는 자치단체 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뭐 도시의원들이 있다가 보니까 동서남북에 나눠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없도록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순천은 그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따져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에 소멸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가는 게 경쟁력이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하나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거나 흉내내서 하는 것들은 경쟁력이 아니다. 네. 상생과 연합도 안 되지만 그리고 독자적인 고유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이번에 순천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순천하세요라는 이 슬로건. 순천하세요. 네. 네. 이제 새로운 순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순천만의 부가가치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나 성장했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할 것 같습니까? 순천은 이제 마중물을 이제 받아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는 수단이지 저게 결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단기간 내에 우리가 증명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아날로그적인 요소는 순천처럼 잘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순천만, 네. 국가정원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미래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적인 요소를 우리가 얹혀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원박람회를 치러내면서 순천의 가치를 증명해서 이 바로 디지털적인 요소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국비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것들도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천은 향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미래 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가 아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저는 순천이 그거에 대해서 변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보는 하나가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이제 폐막했고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시점이 됐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점 좀 아쉽더라라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놀란 게 순천만에 200~300만 정도는 오실 줄 알았어요. 네. 100만이 못 오셨어요. 순천만까지요? 예. 박람회 사이트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리고 순천만 남살의 길에 그 멋진 어칭 로드를 마련해놨는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이거는 향후에 순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짐을 던져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국가해양정원 문제를 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여기서 던져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중앙정부하고 내년에는 아주 스피디하게 풀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과 연합 연대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순천에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들과 연합하고 연계해서 풀어내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국제 행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중앙정부의 문제를 푸는데 이제 한 부처하고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는 산림청이 대응을 했는데 애니메이션도 문화체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굉장히 전방위적인 전술을 구사해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교훈적으로 얻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렇군요. 폐막식에서 이제 정원박람회 폐막 선언을 하실 때 이제 시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 폐막을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더 높고 새로운 순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라고 네. 새로운 개막을 선언하셨어요. 예. 이 말에 담긴 이제 의미가 굉장히 깊고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되게들 궁금해하십니다. 네. 정원에다가 또 내년에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전 국민들 오시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느 다른 언론에서도 물어봅니다만은 10년 후에 또 한 번 뭐 BI 승인을 받은 A1급의 정원박람회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 준비도 필요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도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소위 K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얹히느냐거든요. 지금 정부하고 풀어놓은 게 애니메이션 사업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나 데리고 오고 테마파크 정도 만들어서 이제 뭐 놀이동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한민국을 뒤에 흔들었던 정원을 만들었던 순천시가 그 정도보다는 수준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요즘에 많이 듣는 용어가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인 AI니 뭐 챗 GPT니 XR이니 AR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과학 기술들을 총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바로 미래형 K 문화 콘텐츠 산업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뭐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뭐 테마파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박람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작년부터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3월 31일 날 굉장히 우리 정원박람회 하는 모습을 보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지시를 해서 풀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소위 하드웨어적인 요소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을 다 점검을 해줬거든요. 동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애니메이션 사업을 확장해준 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를 새롭게 시작해서 당장 이번에 인력구조 개편부터 중심적인 부서들을 한 부서만이 아니고 이걸 연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처들을 다 골고루 배치를 지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있던 팀들 중에 일부가 여기 다시 차출돼서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쉬었으니까 일해야 된다고 했더니 보는 눈빛은 별로 편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 인류도시 기획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류도시 기획단만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 신성장 산업부서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순천만 정원을 관리하는 과라든가 또 순천만을 보존하는 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쿠방 산업을 AI와 연계된 이제 그렇습니다. 최첨단 산업을 연계시킨 이제 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XR 영상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이 코스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단은 또는 동천에 이번에 유람선이 뜬 데다가 수상 퍼레이드인 상설 카니발이라든가
우선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먼저.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앵커 기업들이 와서 하는 스튜디오라든가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가 워케이션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앉혀가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두 부처하고 한두 기업들하고 해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앵커 기업들은 2개 내지 5개 정도 상장을 앞둘 수 있는 정도의 앵커 기업들하고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돼서 왔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업체들은 35개 이상이 여기에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어서 지금 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선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천 장관께서 뭐 개막식도 못 오시고 야인이었으니까 못 오셨죠. 며칠 전에 전화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부가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모든 거 도와주겠다. 네. 근데 지금 순천이 구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 한 부처만으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중앙부처를 골고루 다 해서 종합적으로, 정원이 원래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나무나 꽃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여줬듯이 바로 미래의 신성장 산업도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중심 사업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지금 균형발전 특구를 지금 만들려고 거의 지금 준비들이 끝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알쏭달쏭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곧 가시화돼서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염두에 두고 계시는 예정 부지나 이런 것은 순천시 전역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K문화 콘텐츠의 산업기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큰 앵커 기업들이 원하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큰 앵커 기업들만 존재해서 이 산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된 협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은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게 앉혀야 되고 또 대학 근처에 앉혀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전체가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산업 기지화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판 디즈니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부의 부분입니다. 영역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왜냐하면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일본 디즈니랜드가 단순하게 지금 퍼레이드 벌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모든 과학기술을 총합해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콘텐츠들로 분류별로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바로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만 제작하거나 또는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사양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얹혀져야지만이 제대로 살아나는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우리가 솜씨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이상하게 이 분야는 미국과 일본한테 뒤져 있거든요. 네. 저는 정원이 단시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듯이 요 산업도 순천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다 합쳐져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두뇌와 솜씨를 합쳐져서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적인 산업기술들이 다 모으지 않으면은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단순하게 제작기지나 만드는 줄 알고 그냥 이것에 몰두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중앙부처를 힘들게 하는 정치 집단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해외에 이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셨었죠. 일본 갔다 왔습니다. 네. 이게 일본에 우리가 지브리파크라든가 네. 일본의 디즈니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왜 보고 왔느냐면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일본의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네. 어떻게 변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에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박람회가 열렸던 부지에 애니메이션으로 전혀 새롭게 변신한 지브리파크를 보면서도 배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하고 문화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걸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될 겁니다. 정원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듯이. 네. 그래서 이걸 본 것을 종합을 해서 향후에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게
우리 거를 창조해서 보여줄 그런 생각입니다. 곧 내일 모레 미국도 가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바로 이것의 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봐야죠. 근데 거기가 영화만 만들었어도 70조거든요. 네. 그 뒤에 미국의 최첨단의 인공지능부터 여러 가지가 다 플러스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벌 수 있을지 가르쳐 줄지는 모르지만은 최대한의 협조도 구하고 보고 와야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고 싶으신 이제 예정한 이제 방문지나 이런 데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제작사협회도 정해져 있고 대학도 정해져 있고 연구소도 정해져 있고 해서 다 만날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출장까지 이렇게 다녀오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구상이 구상은 돼 있는데요. 이제 그 확신으로 이제 변해서 정부에서 또 돈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뭐 모건스 원더랜드라든가 또 네. 픽사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이 좀 아는 데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곳이죠. 예, 네. 이런 것들도 보면서 미래 도시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들 이것만 안 쳐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의 모양까지를 다 어떻게 이것에 특화되게 바꿀 것인가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바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오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원박람회 폐막한 다음에 이제 5일 동안에 이제 감사의 의미에 개장을 했었고 네. 이제 다시 이제 폐장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정원박람회장은 폐막 이후 언제 다시 재개장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의 진행 속도하고 조금 비례해서 할 겁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가 조금 차질이 있을 때 총선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네. 이게 정부 부처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총선하고 연계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게 참 고약합니다.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가지로 구상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당겨가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총선이 끝나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정원박람회장에 동문, 서문, 남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문 서문 권역은 이제 워케이션 센터도 들어오고 또 앵커 기업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5층 그린 광장이나 그린 아일랜드와 함께 시민들에게 또 여기 워케이션 센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유롭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동문 권역은 여기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앵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연양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하고 배치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곧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순천만까지 지금 연결되는 수단들이 우리가 백길도 없지 말길도 없지 겨우 자전거하고 차편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을 완전히 확립한 다음에 개장 시기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가정원의 새로운 이제 공간 개편까지도 같이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개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천 그린 광장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원을 오천 하나요? 그린 광장은 시민들 공간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좀 쟁점이 그린 아일랜드인데요. 네. 제가 순천시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임시시설이 맞다. 그러나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 의사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워낙 그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가 지금 사후관리 용역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히려 돈 받고 있는 국가정원 내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9.1이 나왔거든요. 10점 만점에.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교통이 좀 막히는 부분들, 좀 불편해하는 분들의 시설을 보완해 주더라도 3분 내지 5분 정도만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해 주시면 우리 정도 삶의 질에 맞는 공간으로서 훌륭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분 중에 8분 이상들이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래서 요거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이제 같이 그 합일점을 찾아가느냐 그 접근 방식이 좀 예.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현재 국가하천 지정 사업, 동천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용역 중입니다. 용역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연내 결정까지도 예, 된다라고. 12월 달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순천의 이런 생태와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얘기죠? 요 지금 용역의 대상이 청소골에서 순천만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하천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을 정리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계획 자체를 하기가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경전선이 우회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경전선이 빠져나간 자리하고도 연결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류 중에 하나가 옥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옥천을 어떻게 유지수를 내려오게 하고 바꿀 것인가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옥천은 전라남 도하고 이미 그는 도하천이기 때문에 4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풀기로 예산을 일부러 세워놨고요. 아, 예. 그 위에 있는 유지수가 와룡 저수지인데 요거는 지금 오래되기도 했고 옛날에 순천 상수원이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손을 대면은 최소한 1,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일인데 이것도 이번에 정원박람회 잘 치른 덕으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국비로 아마 이거를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풀려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서 도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번에 동천에 유람선을 띄워봤는데 수상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이 순천만까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자만까지도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도심 시청 앞에까지 지류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천만의 이런 생태축을 도심까지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당기는 게 정원박람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구상이었고, 네. 지금 이거 그린 아일랜드라든가 오천 그린 광장은 그런 이론에서 우리 도심 자기 집 앞에까지 끌어당겨진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순천은 있는 자원을 활용 못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맞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성격도 시켜주려고 그러고 있고 주변을 다 정비하는 돈들을 국비를 투입하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융복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멋진 도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네.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순천 연양들 공공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불편한 질문이 아니고 당연히 물으셔야 될 질문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예. 네. 지역 내에서는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순천시는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예.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이런 시장이 독단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의회에서 예산 승인과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도 시장이 독단적으로 영향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대표까지가 파견이 되어서 독립적인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 단체와 함께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40여 개가 넘게 장장 100일 동안 끝장 토론을 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순천시에다가 제출을 2019년에 했는데요. 이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게 지금 연양들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정책이 매립을 금지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설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쓰레기를 자원으로 봐서 속아가면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식의 생각만으로 반대를 하는 것들은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남 유니온park 같은 데는 아파트 가운데 있습니다. 백화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이왕의 국가 정책도 바뀌었고 선진 도시들과 선진국들의 정책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또는 지방 공공시설들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반대하는 분들 논리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들 전체적인 의견들은 과학기술을 일단 무시합니다. 안 믿습니다. 네. 그리고 법을 일단 무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호남도 마찬가지 순천시도 의회 또 국회의원 도지사 뭐 할 것 없이 다 있던 시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은 저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것으로 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불량한 시장이라면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의 미래를 봐서는 지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걱정하는 위험들을 줄여가면서 절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변환되는가도 한번 보시고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한 순천시의 지금까지 변화들은 어떻게 시민사회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도 살피셔서 이 중요한 문제는 시장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선 7기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내놓은 결론과 민선 8기에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내놓은 결론들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보니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의문을 품고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2018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돼서 2019년에 의견을 줬거든요. 네.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을 지어라라고. 그런데 2021년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 매립을 금지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법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들은 뭐만 남았냐.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소각만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요 매립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를 매립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국가의 틀이 바뀌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을 억측으로 해서 몰아붙인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내 가면은 노광비 시장 욕하는 소리 프랑카드 수도 없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다고 해서 물러설 수도 없죠. 왜? 시장에 박수 받은 일만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못 받는 일도 시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 일은 일부에서 반대하고 사실은 제가 다른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뭐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발생된 데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지금 반대하는 분들 일부가 주민들이 좀 적게 사는 농촌 지역 얘기하는데 그분들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다 암 걸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은 괜찮고 자기들이 발생된 쓰레기 치우다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암 걸려서 죽어도 좋다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논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데 다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도시들도 이렇게 가고 제가 덴마크에 코펜힐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 도심 한가운데 해외 쓰레기까지 갔다가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지 이걸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과학적인 논리적인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꿈꾸는 순천의 미래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은 혹시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예,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지역을 바꾸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흩어지기 전에 우리 도시가 꿈꾸고 있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선거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장으로서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책인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도시가 미래 도시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 힘 모아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광규 순천시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순천은 생태와 정원도시의 기반 위에 문화와 산업의 옷을 입혀 더 큰 도약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순천시의 새로운 도전 함께 응원하며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